안녕하세요. 대여배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태용로직스입니다. 제가 이 소제목으로 실질적인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특수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숫자로 보는 이 재무로 한번 이 성장성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류업계 의 경우 다양한 요소들이 뭐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대외 변수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서 앞으로 태용로직스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추가 성장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기사 보시면 태용로직스 작년 매출액 23년 매출액이 7,700억 원을 달성했다. 그리고 계열사 실적도 선방을 했다고 하고요. 이 디테일한 내용으로 보면 팬데믹 특수 구간인 2021년, 2022년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숫자로 한번 볼 건데 보시면 2023년도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7,700억 그리고 영업이익 360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 실적이라고 하는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21년, 22년의 경우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던 시기입니다. 사실 뭐 비대면 그리고 셧다운 이런 부분으로 이 물류업계에 엄청난 호황이 있었고 뭐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거의 뭐 10배가 오르는 종목도 있었고 물류업계에서 대부분 뭐 2배, 3배, 뭐 5배 이 정도는 주가 상승이 있었던 시기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뭐 21년도, 22년도 매출은 거의 뭐 1조 그리고 1조 이상이 나왔었고 영업이익 단에서도 21년 800억 그리고 22년 한 1100억, 한 1200억 정도 나왔던 부분은 업계에서도 이 물류업계에서도 다시 오지 않을 호황일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한번 어떠냐라고 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 매출액 7,700억을 기억해 주시고 영업이익 360억을 기억한 상태로 네, 해당 그래프를 보면 이건 20년도의 이 실적입니다. 지금 매출액 23년도 7,700억 매출액 적어놓고 영업이익 360억 적어놓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의 선에 있었고 영업이익은 200억이 조금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21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특수기간이니까 빼고 나면 거의 20년도 이 정상적인 시대에 비교를 해보자면 거의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도 거의 뭐 80% 정도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사측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23년도에도 이 팬데믹 특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기에는 뭐 이미 코로나 시절에 이 물동량이 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숫자 자체가 이 사측에서는 워낙 서프라이즈다. 이거는 앞으로의 뭐 추가 성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서프라이즈 매출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면 가장 많은 거의 뭐 67%, 70%에 차지하는 게 국내 직매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제 한국에서 출발하는 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뭐 종속법인의 매출, 직매출이 있을 거고요. 30%.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에서 해외로 가는 이 매출은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 보는데 이 한국에서 해외로 가는 매출이 이렇게 많았나? 뭐 어떻게 보면 이 태용 로지스의 매출 비중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보자면 사실 이 물류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운임 지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비용적으로는 원유 가격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물동량 이 량 자체가 워낙 많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차례차례 하나씩 보자고 한다면 일단 제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시기는 23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23년도에는 컨테이너 지수가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운임 지수, 왜냐하면 21년도, 22년도는 운임 지수가 거의 뭐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하면 뭐 여기 있었죠.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임 지수였으니
운임 지수가 비싸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한 물동량이 얼마나 됐길래 그러냐라고 본다면, 네,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이렇게 표시해 둔 데가 23년인데, 지금 이 수출입 무역 통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년도부터 계속해서 글로벌로 물동량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물류업계는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 상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웅 로직스가 이렇게 좋은 실적이 발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중국, 동남아, 북미, 유럽 등 관련 물류 수요 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고객사를 제외하고 해외 고객사의 매출 증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측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또 제가 분석한 내용은 이 실적 호조, 그리고 과거 어떻게 보면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유럽향 혹은 미국향의 수출, 그리고 이 부분 공장을 증설하는 이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뭐 미국의 IRA법이라던가 유럽의 보호무역주의로 자국 내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뭐 세금 감면이라던가 뭐 판매 허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태국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탱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 사업이 뭐냐라고 하면 이 2차전지의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인 전해액이라던가 유기용매 그리고 원료 등 이러한 제품 운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말씀드린 이런 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진동이라던가 뭐 흔들림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2차 전지를 뭐 만들고 나서도 수율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태용로직스는 이 탱크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여 있는 회사로 볼 수 있고, 앞으로 2차 전지 물류 사업을 통해서 물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거다라고 이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화학은 폴란드에 공장이 있고요. 삼성 SDI는 헝가리,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헝가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막 폴란드 가고, 헝가리 가고, 유럽 가고, 뭐 미국 가고 이러다 보니까 태웅 로직스가 굉장히 많은 물량, 게다가 이 네, 죄송합니다.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매출액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네,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물류업계 비용, 리스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원유 가격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촬영일인 24년 4월 5일 기준으로 지금 WTI가 8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유가가 낮은 레벨은 아닌데 글로벌에서 한 유가를 보통 70달러에서 80달러 선으로 거래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의 적정선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유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3년치를 가지고 왔는데 이때가 22년입니다. 21년도에는 뭐 어떻게 보면 물동량이 늘었지만 이 유가가 반응을 하지는 않았던 시기인데, 22년도에는 이 쇼티지가 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태용 로직스는 워낙 물동량이 많았고 이 운임 지수가 워낙 높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왔었고, 지금 앞으로 봐야 되는 건 이 시기부터 24년 이후에는 앞으로 이 원유가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지금 일단 86달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뭐 미국이라던가 오펙 이런 데에서 유가에 대한 논의, 혹은 지금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유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에서 원유 추가 생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원유 가격은 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잘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21년도부터 지금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21년, 그리고 여기가 22년, 그리고 23년 구간, 그리고 최근 24년 구간인데, 지금 22년, 23년 죄송합니다. 21년, 22년 워낙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리고 운임 지수도 워낙 높았기 때문에 각종의 변수로 이 22년도 한 중반쯤, 이 어떻게 보면 52주 신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뭐,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주가 레벨 자체가 이태용로직스 사측에서 말하는 사상 최대 실적이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주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렇게 3년, 뭐 4년 차트를 봐도 거의 뭐 전저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작은, 이렇게 주가 레벨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이슈나 이벤트에도 주가가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24년도 초에 이렇게 변동성, 이렇게 주가가 튀었던 이유는 이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홍해에서 선박이 납포가 돼가지고 운임지수가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글로벌로 업황이 아닌 뭐 일시적인 이벤트로 변동성이 나타나면 대부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긴 하지만 앞으로 뭐 미국 대선이라던가 유럽 의회 뭐 투표라던가 이런 이벤트가 점점점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적 리스크는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23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뭐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뭐 기저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가 차원에서는 지금 조금 이렇게 조정이 있는 상황이니 앞으로 24년도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를 할지 이 부분 잘 팔로우 하시면서 이 업황 자체가 더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는 일부분 뭐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전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물류 업체를 투자할 경우에는 뭐 운임 지수라던가 원유라던가 이런 부분을 또 잘 참고를 하셔야 되니 지금 뭐 태용 로직스 주주분들이라던가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글로벌 뉴스에도 조금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태용 로직스에 관한 뭐 이슈라던가 분석 영상은 여러분들께 계속 전달을 드리고 태용 로직스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혹시 앞으로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100%제 주관이 담긴 내용이니까 단순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